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입장을 내렸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지난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윤 대통령은 경찰력을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에 경찰은 도심 곳곳에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전술 장갑차까지 배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또 합정역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경찰이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특별 치안 활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도 지금 막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특히 오전 11시에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자 경찰의 이 특별 치안 활동이 효과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한 건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윤익은 경찰청장은 특별 치안 활동은 원래 다중 밀집 지역 위주로 배치해 범죄의 의지를 제압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애초에 경찰력 배치의 목적이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의 범죄를 막기 위한 것과 좀 달랐다는 해명이었는데요. 네. 다만 윤 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해서 인적이 드문 장소에도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의지를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안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지금 이제 관악구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전액을 삭감한 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구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오늘 관악구회 홈페이지 게시판엔 최인호 구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1000건 이상 올라왔는데요. 지난해 최 의원은 관악구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주도를 했고 또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 성과로 자랑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 의원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신림동 성폭행 사건으로 최 의원의 이 과거 의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요. 최 의원은 급기야 자신의 유튜브 댓글창을 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 안타까운 사건을 틈타 페미니스트들이 좌표를 찍고 폭언하고 있다면서 이 댓글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 최연소로 구의원에 당선된 인물인데요. 당선 전에도 여성들의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피해망상일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키즈라고 불리는. 네. 근데 그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은 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성만 안심하고 다니는 건가요? 여성 안심 귀갓길이 효과가 없다. 또 남성에 대한 안전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그럼 남성 해명을 안심 덧붙였습니다. 귀갓길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안 되나요? 이해할 수가 없네. 갈라치기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정치권에서는 사형 집행 부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네, 대표적으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오늘 SNS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세금으로 살인 흉악범들을 하루 세끼 먹여주고 재워줘서는 안 된다라면서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 치안과 사회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건 공정과 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국회가 맨날 싸우지만 말고 관련 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다면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둘러싼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강력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여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형법 개정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입법 예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변을 비롯해 10개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오늘 논평을 내고 이러한 흐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신체의 자유를 완전 박탈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며 중범죄를 예방한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자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응을 논의하면 어떨까. 네. 다 같이 놓고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자극적인 얘기만 오고 가는 거 아닌가 더 싶기도 하고요. 저 화제를 바꿔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설명을 한 거죠. 네, 오늘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 관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언이 아니라 오직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서 반국가 세력을 겨냥한 발언도 다시 오늘 등장했는데요. 전쟁 시 북한이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 혼란과 분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이를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반도 핵 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참담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좀 극과 극으로 엇갈리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서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역시나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정작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도 못 받았다며 이런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는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자유만 외치던 윤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아왔다. 그리고 국익에 대해선 입도 뻥끗 못했다면서 이번에도 역시나 퍼주기 외교였다 할 말을 잃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공세적 훈련이 이어질 거다. 뭐 실전 훈련에 버금가는 그런 훈련이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오늘부터 한미가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확대한 하반기 연합연습 실시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훈련의 양이 단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특히 이번 연습엔 미국 본토 우주군이 최초로 참가하기도 했고 또 북한 핵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북한이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훈련도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기존 훈련은 국지 도발을 가정해서 네. 반격 작전이 있었는데 이젠 전면 도발을 가정해서 공세적으로 훈련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과거에 이렇게 훈련한다 그러면은 북한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 보였잖아요. 네. 이번에도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얼굴을 드러냈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을 실을 수 있는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면서 관련 사진들을 함께 전했는데요. 북한 조선중앙TV는 이 발사 훈련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게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감시를 했지만 북한의 이 발표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건 전략순항 미사일이 아니었고 사거리가 짧은 함대한 미사일이었다고 했고요. 또 목표물을 명중시키지도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이 이렇게 과장까지 해가면서 사진을 공개한 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 중에 북한이 실제 전략순항 미사일 훈련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무인기, 네. 무인 드론 나와가지고 깜짝 놀랬던 적도 있었잖아요. 우리 시내까지 이제 침투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죠. 미국의 무인 드론기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의 그런 게 공개가 돼가지고 놀라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뭐 국정원이 북한이 조만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뭐 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거의 임박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면서 내일 아침 강요 회의를 열고 방류 시기를 공식 확정할 거란 소식이 현지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일본 어민 단체들과 면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직접 부탁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일본 정부 측은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민 단체들은 여전히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기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와 끝까지 충돌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일본 내 보도도 있습니다. 일본 NHK는 정부가 24일 이후에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할 것 같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대응은 여전히 좀 소극적입니다. 사실상 방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국무조정실 박구현 1차장은 일본 측의 방류 시점에 대해 내일 논의하는 게 맞는지 문의를 해봤느냐라는 질문에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세부적인 방류 계획을 내놓으면 그때 전문가들과 상의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이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서 총선을 의식해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해서 국내 논란이 된 적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기자들이 이거는 가짜뉴스로 봐야 하냐라고 물었는데 국무조정실 측이 그 부분을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해 의문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정정 보도도 일본 측에 하지 않을 거란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이번 한미일 회의에서 일본 오염수를 전혀 의제로 올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어느 나라 정부이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총선을 의식해서 방류할 거면 빨리 방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사실이라면. 근데 이걸 왜 아니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그래서 뭐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말도 못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의문을 키운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는 가짜뉴스와의 사실상 전쟁을 선포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지 또 정정 보도도 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제기되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는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국내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 뭐 다 예정이 돼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렇고 8월 임시국회 이거는 언제 그러면 끝나느냐 이걸 두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일단 열리는 건 24일 오후 2시 본회의 열기로는 합의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뭐 수해 지원, 폭염 노동자 지원 등의 법안은 처리한 예정인데요. 다만 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는 9월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두 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결국에 미루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 종료할지는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식해서 이번 주 내에 임시국회 종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달 말 끝까지 임시국회를 쭉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좀 이따 쭉 다시 또 얘기해보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났는데 지금 청문 보고서는 언제 그럼 채택하는 겁니까? 네, 예상대로 뭐 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오전에 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요. 여야가 끝까지 맞붙으면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모두 끝났다면서 이번 청문회가 이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고요. 이에 야당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 탓에 검증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면서 이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또 국회의 검증 기능까지 무력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부적격도 아니고 절대 부적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 보고된 게 이달 1일. 네. 20일이잖아요. 네. 보고서 채택까지 20일 시간을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법상으로. 그럼 이미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 요청하고 임명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까? 윤 대통령은 사실 지금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가 정부의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오늘까지였고 오늘이 지나면 윤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늦어도 24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동관 후보자가 지난번에 YTN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5억 원 또 냈습니까? 네, 이 후보자 측은 그간 YTN이 이 후보자 부인의 인사청탁 관련해서 연속 보도를 한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 진행 때문에 후보자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타서 YTN이 악의적인 보도를 수차례 이어갔다면서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해 사회적 흉기를 자처했다고 맹폭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 감시가 언론의 기본 역할인데 마치 자신들을 비판하면 무조건 악의적이라고 몰아세운다면서 이 후보자가 위험한 언론관을 가졌다는 비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방통위는 계속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 의결했네요. 네, 오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도 결정을 했습니다. MBC 내 부당노동 행위 방치, 부적절한 사장 임명 등이 이유였는데요. 이번 방통위 회의 역시 여권 추천 인사 2명만 참석한 채 강행이 됐습니다. 방통위는 또 지난주에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보궐이사로 이명박 정부에서 KBS 이사를 지냈던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내 편이 아닌 공영방송 이사들을 빠르게 해임을 하면서 총선 전 현 정부의 방송 장악 행보가 본격화한 거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전현직 이사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까? 네, 방통위의 이러한 행보가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사진들의 해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건데요. 언론 역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영방송 이사들의 동시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결국 윤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질식시키려는 막장극의 제작자로 나서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해임 의사들도 위법한 절차로 해임된 데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수 국방부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고 최수근 상병 승진 사건 수사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까? 네, 이 장관은 최수근 상병 사망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후에 바로 다음 날 번복해서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 결재할 때 확신이 없었다. 결재할 때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음 날 재검토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는 결국 논란이 됐던 이 특정인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등 4명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잘못은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을 이렇게 뺀 것에 대해서 두둔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네. 앞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두고도 네. 이제 여야 간에 서로 갈등이나 신경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 시기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9월 구속영장 청구설이 좀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당내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목소리를 각각 내고 있는데요. 조금 그 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우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닌 만큼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 내고 있고요. 여기에 민영배 의원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투표 자체를 거부하면 된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이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것과 배치돼 당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불체포 포기 약속을 번복하자는 거냐라고 공개 반문했고요.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지난 6월에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개 선언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렇게 직격했네요. 네, 점점 발언 수위 세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4차례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 같다라고도 말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가폭력 정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지금 공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원래 공판이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일 공판도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실질적으로 변호해온 변호인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변호사를 검찰과 유착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어 변호를 이어갈 수 없다고 사임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변호인단 둘러싸고는 이 전 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해광의 변론을 계속 받고 싶다고 지난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피력했는데 부인이 계속 반대하면서 이 부부싸움이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이 제안한 국선 변호인 선임이 이뤄질 것 같은데요. 새 국선 변호인이 재판 기록을 검토하기까지 또 한 번 시간이 지체될 전망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참 희대의 재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